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아침 영상에서 심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풀어나간다고 좀 정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서 오전에 했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좀 복습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가장 중요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벤트는 천연가스의 급등이었어요. 천연가스가 중요한 전고점 여기였죠. 9.3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이게 레벨업 하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저는요. 왜냐면은 전고점이란 중요한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으니까 더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기술적인 정석적인 어떤 보편적인 분석 방법에 따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천연가스가 급등했다라는 게,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유로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죠. 유로존에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 유로존의 물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다?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된다.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되면 그 다음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이 뭐냐? 달러화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위험자산 선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에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 어젯밤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봤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 어젯밤 같은 경우는 75bp 인상 확률이 드디어 50%를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들 레벨업 혹은 레벨 다운을 했다는 거, 어떤 중요한 신호들을 줬다라는 게 어젯밤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거 지금 이제 9.3 돌파한 척 하면 위쪽으로 사실상 저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십 프로 가까이 급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 드렸었죠. 예.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도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고, 조금 전에 마감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이 잘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6월 중순, 7월 중순에 세계 증시가 쌍바닥 혹은 다중바닥형을 완성하고 반등 나오던 게 드디어 끝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냥 시장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네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란 겁니다. 그죠? 나스닥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꺾이기만 한다면 하방 베팅을 해보기에 굉장히 어떤 가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일단 꺾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거.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이렇게 낮아지는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어떤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된 게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안 좋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혹시나 다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 가능성이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봐야 된다고요.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냐면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잘 봐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저점을 붕괴시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뭐 반등의 힘이라든가 혹은 추세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잘 봐야 된다고요. 기존에 저 위에서부터 하방 포지션을 끌고 내려오시던 분들이 추세 전환 가능성이 나오면은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방 포지션 그만 포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방 포지션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한 숟가락을 얹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존 보유자분들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또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께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 하락 추세를 극복했다는 명확한 신호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이 단기 상승 추세 요거를 믿고 상방 베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뭐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 베팅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던 자리예요. 이제 근데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 상승 추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상승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어딘가 하락이 멈출 거 아닙니까? 어딘가 멈추면, 멈췄을 때 이제 주식을 매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는 어떤 뭐 하방을 보시든 상승을 보시든 뭐 어떤 분이든 간에 지금 투자자라면은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위아래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증시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시장은 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비중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이 금융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뭡니까? 채권과 환율이 대부분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금융시장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어떻게 됐잖아요. 달러가 레벨업을 했고, 또 그리고 이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긴축 우려 이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역전이 되고 있고,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폭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물론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거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 가능하겠냐라고 일단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만 보면 아리까리할 수 있지만, 이런 뭐 금융시장 전반적인 채권이라든가 환율을 살펴보면, 이 또 그리고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증시의 상승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일단 저의 복합적인 그런 결론이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까지 대부분 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S&P든 뭐 나스닥이든 뭐 아니면 독일 증시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들 일단 중요한 저항, 아니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일단 그죠? 어떤 지지선을 일단 만나긴 만난 거죠. 지지선을 만났으니까 여기서 얘가 하락을 쉬어갈지 아니면 좀 반등을 할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락세가 너무 강해서 어이없게 그런 중요한 지지선들을 한 번에 다 붕괴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알 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이 좀 힘을 쓰긴 써서 오늘 밤에 뭐 그런 움직임들을 좀 쉬었다 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쉴지 안 쉴지는 저는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요. 하여튼 천연가스 같은 거 예를 들면 급등했으니까 눌렸다 갈 수도 있다. 달러 인덱스도 어때요? 달러 인덱스도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으니까 눌렸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 혹은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급속히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죽었으니까 최근에 이거 더 아래로 갈 거라 하더라도 조금 쉬었다 죽거나 조금 반등은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 자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좀 비교적 어떤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오늘 밤 어떤 세력들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오늘 밤에 어떤 재료들에 달려 있겠죠. 참고로 오늘 밤에 이제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잠시 후에 이제 유로존에서 PMI 지표들이 나옵니다. 프랑스, 독일, 유로존, 영국 이렇게 네 군데의 그 PMI가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런 지표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독일이든 유로존이든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 PMI들이 벌써 50 아래로 줄줄이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50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나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 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양호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지금 유로존이 어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어떤 그 유로존에 있는 수많은 중앙은행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잘 보자고요. ECB에 있는 파네타라는 사람이 오늘 뭐 립 서비스를 해줄 모양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의견을 좀 잘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다? 유로존의 긴축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로존의 인플레 우려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유로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인플레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근데 이번에 저 파네탄가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긴축 강하게 할 거다, 우리도 미국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급등했던 달러가
일부 좀 이렇게 좀 되돌려지는 이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유로존의 긴축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증시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지난 한 3, 4거래일 정도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죠. 저 주식 시장이요. 이쯤에서 파네탈한 사람이 뭐라 한마디 하면서 어떤 긴축 우려 혹은 달러 강세로 인한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약간은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뭐 미국에서도 PMI들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죠? 유럽이 지금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밤에 뭐 FOMC 위원 또 연준 사람 또 하나 나와서 또 이야기하네요. 카시카리 총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조금 좀 요즘에 긴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하나하나가 지금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오늘 밤에 있는 지표들 좀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그림들 다 같이 차트들 한 번씩 쭉 그냥 상황들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아침에 안 보여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요 정도 선이 어떤 이 지지력들이 있는 어떤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싸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완전히 붕괴가 되면은 그럼 이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만약에 쌍바닥을 만들고 싶으면 얘가 여기쯤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이쯤에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이렇게 높아져야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오겠다는 이야기고 전저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아래를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긴 봐야 됩니다. 물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미 7월 초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여기 직전 저점 자리 7월 초에 이미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미 사실 이 반등하겠다는 힘 자체는 많이 약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 밤에 딱 무조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제법 이 부근에서 오랫동안 놀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근에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국 증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가 여기쯤이라 이야기 해드렸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뭐 시원하게 빠지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다들 뭐 눈치만 보고 있네요. 그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오긴 했네요. 여기 어딘가가 좀 중요한 지지선 부근인데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지난번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한 자 하니까 이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부근이 어떤 이제 무거운 지지선이 되겠죠. 이 자리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시 이거 붕괴시키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분위기가 또 더러워질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안화 뭐 이런 것들 좀 잠깐 살펴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달러가 강하니까 잘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업 된 거죠. 그죠? 얘도 레벨업 됐으니까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중국이 이럴 리가 없어. 그런 게 아니죠. 이미 뭐 위안화가 저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증시도 좋긴 어려울 거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각종 지표들을 믿을 수가 없는 중국이잖아요. 아무래도 지표의 신뢰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대외적으로 발표된 지표 중에 전 가장 중요한 게 위안화라고 보거든요. 근데 위안화가 이렇게 레벨업 됐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 뭐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달러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지만 미국과 중국의 실질 금리차 기준은 어쩌고 저쩌고 달러 대비 언더슈팅 중이다. 뭐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뭐 위안화는 지금 레벨보다 더 강세여야 된다. 지금 위안화의 급등일 리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긴 한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이분들의 이러한 위안화의 지금 오버슈팅이다, 뭐 위안화 가치가 너무 언더슈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기를 넘어가서는 안 됐었는데 일단 여기를 일단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시장의 의지는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게 지금 다소 비이성적인 하락으로 주식시장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6월 중순, 7월 중순까지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게 S&P입니다. 이거는요. 또한 뭐 코스피 같은 게 1년 넘게 빠지는 게 이게 사실 결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이 정도 빠졌으면 웬만한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뭐 솔직히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 정도로 많이 빠지긴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눈에 띄는 매수세가 보이진 않아요. 시장이 강하다는 그런 증거는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 저평가가 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갖고 좀 힘을 좀 많이, 저도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많이 힘이 좀 들긴 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여기 이런 것들 굉장히 비이성적인 상승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몇몇 지표로는 이걸 설명을 할 수도 있었긴 했지만은, 근데 아무튼 이게 약간 비이성적인 상승 이런 측면도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증시가 상승할 때는 잘 받아들이더니 왜 증시가 하락하기로 하면은 왜 이 하락은 못 받아들이냐. 사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여튼 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이 있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튼 시장의 뜻과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시장님께서 나의 아이디어를 맞다고 검증을 해주는지 아니면 틀리다고 이야기하시는지를 그걸 이제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어떤 뭐 시장의 저평가 우려, 주식의 저평가 우려, 달러의 지나친 고평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고평가고 뭐시기고 간에 지금 시장은 자꾸자꾸 더 이렇게 달러를 더 위로 올려보내려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주식이 싼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주식시장이 지금 싸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좀 잘 살펴보긴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도 이 증시 하방 베팅 하신 분들 지금 중요한 자리니까 집중을 하긴 해야 됩니다. 물론 증거들은 뭐 이러이러한 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강달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점들이 하방 보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긴 한데, 그런 지표들이 하방 보시는 분들에게 우호적이긴 한데, 아직까지 엄밀히 따지면 그저 여기 있는 이 단기 상승 추세를 완전히 다 죽이거나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을 아직 완전히 죽인 건 아니니까 조금 긴장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긴장하면서 잘 봐야 될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중일 한국 정도 좀 보면 되겠죠. 오늘 하여튼 생각보다 좀 약했어요. 저의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뭐 잘 빠지고 있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어떤 뭐 지지력 뭐 이런 이야기 아직 하기도 뭐 하고요.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이런 것도 잘 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코스닥도 잘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319 라인을 붕괴시켜서 318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뭐 한국 증시 이런 거는 특히나 더 어떤 슈팅성 흐름이 좀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저거를 오늘 선물 318까지 갔다라는 거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밤에 미국이 중요한 지지선 자리가 있으니까 그 지지선을 가지고 반등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혹은 또 붕괴도 낼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당장 319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됐네 이러니까 큰일 났다, 아직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확실히 지난 이 몇 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빠지거나 코스닥이 하락한 게 다소 좀 강하긴 강합니다. 이 5일선과의 이격도 이런 것들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격도가 조금 좀 많이 내려온 편이긴 합니다. 그냥 편의상 코스피 200 현물 지수로만 그냥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지금 이제 반등 이야기 할 만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단기간에요.
이거 코스피 200 지난 몇 년간의 5일선과 이격도를 비교한 건데 어떤 금융 위기급 충격이 아니면은 보통 이 이격도는 97이나 96 후반대 되면은 보통 5일선을 향해서 다시 좀 이격이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값이 얼마냐면 97.9니까 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내려온 거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많이 빠진 편이긴 해요. 그냥 제가 편의상 코스피 200 현물지수로 보여드리는 거고 선물지수 놓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 지금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빠진 게 조금 급하게 좀 많이 빠진 감은 있다. 물론 여기서 그렇다라고 해서 반등한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 빠지는 속도가 좀 강했고 이러니까 추격 이런 거는 좀 하여튼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하락이 이래서 어려워요. 이게 추격하기도 애매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들어갈 수도 뭐 하여튼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저런 점들이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중요한 게 어떤 이 변동성을 죽였을 때 이런 위에 있는 자리에서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방 포지션은요.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여튼 반등 잘 기다려 보시든가요. 하여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 정도 빠졌으면 단기 낙폭 과대지 이제 주식 한번 사볼만 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눈에 띄는 매도세는 없어요. 아직이요. 한국 증시가 됐든 미국 증시가 됐든 뭐 오늘 밤에 뭐 매수세가 등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오후 4시 22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매수세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주식 저점 매수를 접근해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단기 낙폭과대 이러면서 개인들이 여기서 주식 사기 딱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쯤이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이런 데서 맨날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반등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반등 생각하면 꼭 반등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도 없이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튼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게 원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가겠다는 상승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고 강하다라는 거고요. 차분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할 말 없네요. 그래서 뭐 한국 증시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수급 너무 믿지 말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냥 적당히 참고만 하세요. 지금 눈에 띄는 매수세는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미국 증시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S&P도 중요한 지지선 부근, 어떤 매물대 부근에 내려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900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고 다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그 경제 지표들 오늘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급락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뭐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고 솔직히 지금 상황은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